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6학년 2학기 수학이 총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벌써 이제 반을 넘어서 네 번째 단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 단원하고 5단원인 원의 넓이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고비만 잘 넘기면 6학년 2학기 수학이 마치고 그다음에 또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책 72쪽, 73쪽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B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B는 무엇을 B라고 했습니까? 1학기 때 우리 배웠죠. B에 대해서. 자, B가 나오려면 우선 전제 조건은 뭡니까? 그래서 두 수가 필요하겠죠. 두 수를 비교하는데, 그죠? 두 수를 비교할 건데, 두 수를 무엇으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다. 몇 배인지 두 수를 비교를 한다. 근데 여기서 그냥 나눗셈으로 하면 B와 나눗셈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눗셈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요 가운데 부분을 빼내서 B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수를 뭐 세모 대 네모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원래는 여기 나눗셈이 있는 건데 그 나눗셈의 가운데 걸 빼가지고 두 수를 나눗셈으로 배의 개념으로 비교를 한 게 뭐다? B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학기 때 배웠던 이 B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 B의 성질을 알아볼 거고요. 이 B의 성질을 통해서 뭘 또 알아볼 거냐면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 보는 걸 해볼 거예요.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낸 B. 왜냐하면 이 B가 여러분은 여태까지는 뭐 2대 3, 3대 4처럼 자연수로만 나타냈죠. 근데 이게 B가 뭐 0.5 대 2.7 뭐 이렇게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B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자연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확 그 양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대 2다. 그러면 2배 정도 되네? 근데 얘네는 소수적으로 나타내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수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례식이라는 게 나와요. 비례식. 식이라는 얘기는 등호가 있다는 얘기죠. 등호가 있다는 얘기고요. 등호가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의 성질에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전항과 후항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여기 이제 비례식에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내항과 외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전항과 후항, 내항과 외항은 B에서는 전항과 후항이 있지만 B에서는 전항과 후항이 있지만 B에서는 내항과 외항이 없어요. 내항과 외항은 반드시 비례식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배울 거고요. 헷갈릴까봐 미리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이라는 거 등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비례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례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럼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또 공부할 거고요. 비례식의 성질. 그 다음에 이 비례식의 성질을 배우면은 이거를 통해서
전체를 나누어 갖는, 어려운 말로 비례식으로 따져가지고 전체를 나눠 갖는 비에 따라서,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례 배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비례식에 따라서 전체를 배분한다, 나누어 갖는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요 단어는 이 5가지 단계로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비가 뭔지, 비례식이 무엇인지, 또는 비의 성질이 무엇인지, 비례식의 성질이 무엇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또는 전항과 후항과 내항과 외항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단원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랑 비례식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의 성질과 비례식의 성질 헷갈리면 안 되고요. 전항과 후항, 내항과 외항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72쪽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비입니다. 비례식 아니고요. 비의 성질 1번. 자, 과학자 직업체험에서 뭐 일반적인 과학 시간에도 해당이 되겠죠. 한 모둠 실험을 하려면 유리막대 3개, 그죠? 3개. 그 다음에 비커 몇 개? 4개가 필요하대요. 한 모둠일 때는 요거고, 두 모둠일 때는 3개, 4개, 또 3개, 4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한 모둠일 때는 유리막대 수와 비커의 수의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그런데 또 여기서 여러분 비는 아까 설명했지만 비율은 설명 안 했죠. 1학기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비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의 값이란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분의 뭐?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우리가 비를 기준양분의 비를 비교하는 양, 비교량 대 기준양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비율은 뭐분의 뭐?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대로 유리막대수와 비커수의 이렇게 했으니까 뭐뭐에 대한 이런 게 없죠? 그럼 그대로입니다. 앞에 게 비교하는 양, 뒤에 게 기준양. 그럼 얘는 유리막대가 3개죠. 비커는 4개. 그 다음에 두 모둠일 때는요. 3개, 3개니까 유리막대는 총 6개고요. 그 다음에 비커는 4개, 4개 하니까 총 8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비율은 얘가 비교하는 양, 얘가 기준양이고, 얘가 비교하는 양, 얘가 기준양이니까 몇 대 몇입니까? 얘는 3대 4니까 비율은 4분의 3이죠. 얘는요 6대 8이니까 비율은 8분의 6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8분의 6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약분을 하면 2로 약분하면 그렇죠.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모둠일 때의 비율과 두 모둠일 때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비율은 어떻다? 비율은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3대 4에서 이 B 기호 앞에 있는 거를 앞전자를 써서 얘를 3을 전항, 그 다음에 B 기호 뒤쪽에 있는 거 뒤 후자를 써서 얘가 후항,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해되나요? 요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보고 이거 무슨 수직선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그렇죠? 이중 수직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이중 수직선을 보고 두 비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아까 한 모듬일 때는 3대 4였죠. 두 모듬일 때는 6대 8이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자, 그럼 이 3하고 6하고가 얘가 뭐예요? 3, 6이 얘가 전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 밑에 거에 8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후항이 되는 거죠. 후항.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얘랑 얘, 얘랑 얘 어떤 관계다? 이 식만 봐도 곱하기 2를 했고, 그죠? 여기도 곱하기 2를 했다. 그죠? 그리고 4에다 2를 곱하면 8이고 3에다 2를 곱해서 6이 나왔다. 이런 거죠. 요걸 이중 수직선에 나타낸다고 하면 3에다가 2를 곱했을 때 6이 되고요. 4에다가 2를 곱했을 때 2배를 곱했을 때 8이 된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전항에다 똑같은 수 2, 후항에다가 2 곱해도 비율은 어때요? 얘 비율 어땠죠? 얘는 4분의 3이었고요. 얘도 8분의 6인데 약분하면 4분의 3이었죠. 그죠? 그럼 똑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어떻다? 그렇죠. 같다. 그러면 이걸 정확히 비의 성질 1번입니다. 비의 성질 1번. 비의 성질 첫 번째. 전항과 후항에 어디에 이게 중요하죠. 전항하고 후항에 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죠. 곱해도 비율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지금 2를 곱했는데 3을 곱해볼까요? 그럼 전항에 3 곱하면 얼마입니까? 9죠, 9. 후항에 3 곱하면 얼마예요? 12죠. 그럼 9 대 12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12분의 9니까 얘도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3이죠. 그죠? 얘도 곱하기 3을 하고 전항 곱하기 3, 후항도 곱하기 3을 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율은 같다라는 거죠. 요게 비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세로가 같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세로가 같은 지금 여기에 주차장이 가주차장, 나주차장이 있는데 요 길이는 같다는 얘기예요. 요 세로의 길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로가 30m인 주차장에는 30m죠? 12대를 댈 수가 있고요. 10m인 주차장에는 4대를 댈 수 있대요. 근데 뭘 구하래요? 주차장의 가로와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를 비율을 비교해보자. 그럼 주차장의 가로 대 자동차 수를 나타내라는 얘기죠. 자, 가주차장과 나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의 뭐래요?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 30m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가 주차장의 경우에는 가로 30m 몇 대 될 수 있어요? 12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30대 12. 그 다음에 나 주차장은요? 몇 미터? 10m에 몇 대? 4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비율은
얼마예요? 12분의 30이죠. 이때 비율은요 4분의 10이죠. 얘를 최대 공약수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5죠. 얘도 최대 공약수 2로 약분하면 2분의 5입니다. 어때요? 비율이 가와 나의 비율이 같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가와 나에서 30과 10은 뭡니까? 30과 10은 전항이죠. 전항. 앞쪽에 있으니까 비기와 앞쪽에 있으니까 전항이고요. 그 다음에 12하고 4는요. 뭐예요? 후항이죠. 후항. 뒤쪽에 있으니까 전항. 가에서 나로 바뀔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기 3 했죠. 12에서 4로 바뀔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기 3 했죠. 그러면 우리 아까 1번 비의 성질 1번에서는 같은 수를 곱했는데 전항과 후항에, 근데 여기서는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로 나눴네요. 그죠? 그럼 자, 두 번째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비율은 어떻다? 같다라고 쓰면 되고요. 이거를 이중수직선에 비교를 해보면 32, 10이 되려면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수 12대가 몇 대가 되려면 4대가 되려면 나누기 3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 3이 뭐예요? 나누기 3이 같은 수가 되겠죠? 그렇죠. 같은 수. 같은 수. 그래서 B의 성질 2번입니다. B의 어디에?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아까도 뭐였어요? 0이 아닌 수였죠. 왜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눈다. 이 말이 왜 들어가냐면 0으로 나누는 거 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0을 곱하는 거는 0이고요. 0으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율이 다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한번 나누기 2 상황도 만들어 볼까요? 원래 30대 12를 2로 나눠도 되는지. 2로 나누면 얼마예요? 나누기 2 하면 15죠. 그죠? 나누기 2 하면 6이죠. 아이고 2 하면 나누기 2 하면 6이죠. 6. 그죠? 그럼 얘도 12분의 비율은 12분의 30이니까 6으로 나누면 2분의 5. 얘도 6분의 5니까 3으로 나누면 2분의 5. 같죠? 그래서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합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B의 성질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이게 B의 성질이 됩니다. 그럼 B의 성질은 뭐라고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알겠죠? 요게 B의 성질입니다. 3번. 자, B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럼 B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B의 성질하면 무엇을, 그렇죠, 전항과 후항을 무엇을 어떻게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떻다? 비율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곱하거나 나누어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곱한 거 뭐 쓸 수 있을까요? 곱한 거 곱하기 2해 보면은 곱하기 2 해볼까요? 전항과 후항이 곱하기 2 하면 12가 24. 그죠?
후항 36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6 해볼까요? 나누기 6. 나누기 6 하면 어떻게 나와요? 2, 11을 6으로 나누면 2, 18을 6으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8분의 12니까 3분의 2죠. 비율이. 얘는 36분의 24니까 12로 나누면 3분의 2죠. 얘는 그냥 3분의 2죠. 그럼 B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럼 B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했죠? 전항과 후항의 영이 아닌 같은 수를 어떻게 해도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는 같다? 비율은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한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첫 시간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B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그럼 B의 성질 뭔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은 수학책 72쪽, 73쪽, 그 다음에 수학 익힘책 48쪽, 49쪽을 스스로 풀어봐야 합니다. 꼭이요.